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치환을 설명하는 건데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에는 여기 x들을 적당하게 이제 삼각 치환을 통해서 변형을 시키면 이 루트가 제거가 되면서 우리가 좀 쉽게 수월하게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인테그럴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을 보면, 물론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좀 편하겠죠. 이거는 x를 a 사인 세타로 취급을 하면 여기 루트하는 a의 코사인 세타로 바뀔 거고요. dx는 어떻게 바뀌나요? a의 코사인 세타의 d 세타로 바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치환을 통해서 삼각함수 적분으로 바뀌는 형태로 우리가 적분을 하면 쉽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다뤘던 여러가지 삼각함수 적분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루트를 제거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삼각함수 형태로 치환을 하면 이 루트가 제거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 펑션을 적분하는 형태로 바꿔서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겠죠. 이 경우는 여기 x가 있기 때문에 a제곱에 플러스 a제곱의 탄젠트 제곱 세타 타입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적분이 처리가 되면 이 경우는 루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니까 시컨트 타입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시컨트는 1, 4분면하고 4, 4분면에서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바뀌나요? 이거는 인테그럴에 a 시컨트 세타로 바꾸면 a의 시컨트는 탄젠트가 되겠죠. 탄젠트 세타의 절대값 형태로 나오면서 바뀌겠죠. 그리고 뒤에는 a의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의 d 세타. 이런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뀌면 우리가 삼각함수의 적분법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변형을 시켜서 적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x 자리에는 a의 시컨트 세타로 바꿔서 대입을 해서 처리해주면 이 부분이 a의 탄젠트 세타 타입으로, 절대값 타입으로 얻을 수가 있어서 스퀘어 루트를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분 구간은 우리가 이 구간 내에서 사인 세타를 해야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즉 a를 곱하면 a에서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커버가 되겠죠. 탄젠트도 마찬가지 4, 4분면하고 1, 3분면으로 이제 정의역을 제한시켜 주는 거고요.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코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이죠. 코사인 그래프가 자, 코사인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 제한을 시켜주면 전체가 커버돼서 시컨트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구간을 커버하기 때문에 이제 요 0과 2분의 파이에서는 시컨트가 양수가 되어서 어차피 우리가 탄젠트로 뽑아내면 양수로 처리할 건데, 이 구간에는 어떻게 되나요? 탄젠트 제곱 세타가 이제 2, 4분면에서는 탄젠트 값이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형태로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 이제 이런 형태, 즉 부분분수 분해의 형태인데, 이제 이런 함수들은 어떻게 적분이 가능하냐. 그래서 partial fraction에 대해서 그 부분분수 분해에 의해서 레이셔널 펑션, 유리함수의 적분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자,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전부 다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뭐 다양한 예제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자, 이론적으로 유리함수라는 거는 유리함수는 qx분의 p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qx분의 px. pq는 다항식이죠. 즉 그러면 a의 n의 x의 n승, a의 n-1의 x의 n-1승 이렇게 해서 a1x 플러스 a0 분의 b의 m의 x의 m승, b의 n-1의 x의 n-1승 그래서 b의 1의 x승 b0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분모는 m차니까 n차고 분자는 m차니까 실질적으로 분자가 차수가 더 크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다항식 형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qx분의 분자가 더 차수가 낮은 뭐 rx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rx의 rx 그래서 rx의 차수가 qx보다 작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분모는 실질적으로 이 분모가 n차니까 이론적으로는 복섭평면까지 확장을 하면 근을 n개 같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1차인 근은 뭐 이런 식으로 알파를 가질 거고요. 2차인 형태는 켤레 복소수의 근을 갖기 때문에 이 개수가 뭐 자연수라면요. 정수라면 켤레 복소수 형태의 그 근을 갖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적당하게 전개를 하면 뭐 베타의 제곱에 감마의 제곱 뭐 요런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들의 인수분해 타입이다 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프랙션으로 쪼개는 겁니다. 부분분수 분해로 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뭐 네모는 다항식이니까 우리가 적분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결국은 뭐 x 마이너스 알파 1에 뭐 이게 중근을 가지면 뭐 k 중근을 가지면 k승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는 뭐 여기에 뭐 알파승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1의 제곱에 여기에 뭐 알파가 아니라 뭐 적당하게 c가 있으면 c1 c2 그 다음에 더하기 x 마이너스 알파 1의 k승에 여기엔 c k 뭐 이런 식으로 쪼개어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중근을 실근의 중근을 가지는 형태는 우리가 치환을 해서 그냥 적분이 바로 되는데 이런 형태의 이제 복소수 근을 가질 때는 여기가 K 바라고 하죠. 그러면 복소수를 가지는 형태의 이 부분수 분해를 처리를 하면 뭐 이런 식의 여기에 뭐 EX 플러스 F 그 다음에 더하기 2차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E 제곱에 EX 플러스 F 뭐 이거는 1, 1이면 이건 2, 2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켤레 복소수 형태의 분모가 왔을 때 이 부분분수 분해의 적분을 처리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고요. 더 나아가서 이 베타는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치환을 해서 x제곱 플러스 뭐 ax 타입의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런 형태를 이제 적분하는 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일 거고요. 좀 더 나아가서 여기서 살펴보면 이런 형태는 심플하게 적분이 됩니다. 왜냐면 x제곱 플러스 a제곱 분의 알파 x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2를 맞춰주기만 하면 여기 알파를 뭐 2분의 알파로 바꿀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바꿔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쓰지 말고 x제곱 플러스 a제곱의 x 이 타입의 적분이죠. 상수는 취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이런 형태는 여기에 2 쓰고 2분의 1을 써서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가 되어서 ln 타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쉽게 적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귀결을 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뭐냐면
부분분수분해에서 우리가 크게 관심 있는 거는 이런 형태의 적분위입니다. 여기 F인데 상수니까 어차피 상관없겠죠. 이런 형태. 더 나아가서 또는 이런 형태의 적분만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으면 모든 이제 유리함수는 다항식 플러스 이제 분자 차수가 낮은 걸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고, 분모를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서 알고 있으면은 이제 실근하고 복소근에 대해서 형태로 부분분수 분해를 해서 다 쪼개서 처리를 할 수 있고, 실근이나 실근의 중분 형태는 적분이 가능하니까 처리를 하면 되고, 복소근 형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심플하게 변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형태만 우리가 적분을 하면 모든 형태가 적분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형태 앞에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또 적분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제 I1이라고 썼는데, 이 경우는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1에 탄젠트 AX, 아크 탄젠트 AX 플러스 C로 바뀝니다. 이거는 제가 외우는 것도 아니고 심플하게 보면 우리가 이건 알고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1에 1분의 1,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을 적분을 하면 이거는 아크 탄젠트 x 플러스 c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모를 적당하게 치환을 시킵니다. 플러스 분모를 이제 a제곱을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제곱분의 1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x를 t로 치환을 하죠. 그러면 t의 제곱분의 1에 t로 치환하면 dx는 뭐로 바뀌냐면 dx는 a의 dt로 바뀝니다. 그래서 a가 하나 나오면은 여기가 a가 하나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약분이 돼서 처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a분의 1에 아크 탄젠트 t의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아크 탄젠트의 t 자리에 a분의 x를 넣으면은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심플하게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뒤에 거를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관심인 건데, 자, 조금 전에 이제 I1은 우리가 적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IN을 이제 적분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1은 적분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리컬시브하게 낮춰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 부분을 이제 적당하게 변형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x제곱을 더하고 x제곱을 쓰고 a제곱을 쓰고, 그럼 여기서 x제곱을 빼줘야 되겠죠. 위에 거하고 같으려면. 그러면 분자에는 a제곱을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그거는 a제곱분의 1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a제곱은 앞으로 묶어요. 요 안에 거는, 앞에 거는 하나, 여기 파트, 여기 파트 하나들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나를 낮춰서 dx 쓸 거고요. 뒤에 파트만 이렇게 하나를 더 쓰겠습니다. n승의 x의 제곱 dx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에 거는 이제 i 타입으로 쓰면 im-1이 될 거고요. 뒤에 타입은 우리가 이제 적분 형태로 적당하게 변형을 시켜보죠. 2x니까 분모에 x제곱이 있으니까 우리가 치환 형태로 적분을 하려면 여기 2x가 있어야지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x를 쓰고 x를 따로 쓰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2가 곱해졌으니까 2분의 1을 따로 빼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부분 적분법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부분 적분법을 이용하냐면 이 파트를 하나로 보는 거죠. 이 파트를. 자, 이 파트는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a제곱에 몇 승인가요? 마이너스 n승인데 이제 부분적분법을 하면 마이너스 n에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n에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제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n승이니까 분모 나올 거고 안에 걸 미분하면 2x니까 2x를 맞춰줬고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적분이 될 거고요. 즉 여기에 부분적분법을 쓰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분의 1을 쓰고 분모를 썼으니까 여기 분모 형태로 쓰죠. x제곱 플러스 a제곱에 m 마이너스 1승 분의 1 타입으로 바뀌는데 x가 있으니까 여기 x를 하나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인테그럴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인테그럴 m 마이너스 1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a제곱에 m 마이너스 1승 분의 x를 미분하면 1이니까 1에 dx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쓰면 a제곱에 a제곱분의 1에 i에 m-1 쓰고 이 파트를 꺼집어내면 플러스 2m-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a제곱의 전체에 m-1승 분의 x가 남아 있을 거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2m-2분의 1에 뒤에 거는 적분을 하면 i의 m-1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앞에 거하고 결합을 해서 다시 쓰면 a제곱분의 1에 2n-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a제곱에 m-1분의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을 하면 플러스 2m-2에 2m-2에다가 하나 마이너스 한 개가 있으니까 2m-3에 i의 m-1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결국 차수를 계속 낮춰가지고 1차까지 바꿀 수가 있겠죠. in-1이니까 계속 하나씩 낮춰주면 되겠죠. 그러면 낮춰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1까지 떨어지면 아크 탄젠트 x 타입으로 적분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연속적으로 계속 적분이 되니까 제가 조금 처음에 러프하게 이렇게 썼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q분의 p를 차수가 분자가 더 크면 분자 차수를 나눠서 다항식으로 빼내어 가지고 분자 차수를 더 낮게 만들 수가 있고요. 분자의 디그리 rx의 디그리를 qx의 디그리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고요. 만들어지면 이제 분모는 이제 부분분수 그 근을 알고 있으면 이제 실근의 또는 실근의 중근 타입 K승으로 바뀔 거고요. 켤레 복소수도 복소수의 뭐 어떤 K바 타입으로 바뀌겠죠. K 타입으로. 서로 다른 K겠죠. K바라고 하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제 부분부수분해에서 쪼개면은 이런 실근의 이제 다항식 타입으로 프랙션을 쪼개서 1차니까 상수로 분자는 처리가 될 거고요. 켤레 복소수가 있는 거는 복소수 타입의 분자는 이 분모가 2차니까 2원 x 플러스 f 타입으로 해서 2승 3승으로 해서 K승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다항식하고 이 실근의 파워승의 분모가 파워승으로 있는 거는 우리가 적분이 다 가능하고요. 이제는 뒤에 분모에 있는 이 형태인데 이 형태는 분자에 x가 있는 타입은 적분이 가능하다고 했죠. 여기 파란색 부분으로. 그 다음에 분자에 상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 적분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전에 변형시켜서 이 타입으로 바뀌어지고 x제곱 플러스 a제곱의 n승의 분의 1 타입으로 바뀌어지고요. 이 타입은 우리가 조금 전에 유도했듯이 리컬시브하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었죠. 리컬시브하게 요런 형태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I1만 구해주면 이제 우리가 연속적으로 적용을 해서 I1을 적분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IN도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귀결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이제 유리함수는 부분분수분에 의해서 그리고 이 형태의 변형에 의해서
모든 형태가 적분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제 이 형태를 우리가 유도를 했고요. 지금 유도된 형태가 지금 같나요? 2n-2에 2n-3, 그 다음에 여기 2n-2, 그 다음에 -1x. 자, 그래서 보면 여기 2n-2, 2n-3, 그 다음에 여기에는 2n- 여기는 2n-2, 그 다음에 x 들어오고 n-1스. 자, 그래서 전체가 다 지금 똑같이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유도를, 미분을 해서 I1을 알면 되기 때문에, I1은 위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적분이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적분에 대해서 조금 특이적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이적분, 뭐 이상적분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습니다.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는데, 크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무한대로까지 적분이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정적분에서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b보다 작은 모든 a에 대해서 우리가 a에서 b까지의 definite integral을 정적분 값이 존재하면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거에 적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a 값까지 존재하니까 이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극한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극한 값이 finite number로 이제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이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제 극한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양쪽에 다 무한대가 있으면 어떤 a를 커팅을 해서 a에서 무한대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이 적분 둘 다가 수렴을 하면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정적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적분값에다가 a에서 무한대까지 적분값을 두 개 더한 거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이 이제 무한대로, 정적분의 아래 끝 또는 위 끝이 무한대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우리가 극한으로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타입은 이제 이런 형태로 continuous, 만약에 어떤 C 포인트로 이렇게 무한대로 간다, 이런 형태로 한없이 접근한다, 이런 무한대의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런 구간은 적분이 가능하지 않자, 여기 B, 여기가 A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여기 이렇게 쓰죠. 요런 형태로 볼까요? 자, 여기가 B이고 여기가 원점 0인 포인트가 A라고 하면 0에서는 이게 한없이 붙으니까 적분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디스컨티뉴이티 하니까 A보다 큰 구간에서, 즉 A가 0이라고 하면 요 구간에서 지금 그 구간은 값이 있을 거니까 적분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T에서 B까지를 우선 해서 A를 우극한으로 보내면 되겠죠. T를 A 우극한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 극한 값이 존재한다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 of x의 dx 값을 이제 이거에 대한 우극한 값으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 of x의 dx를 이제 컨버전트 하다라고 부르고요. 왜냐면 이 적분 값이 이제 존재한다면 이제 컨버전트 하고 아니면은 다이버전트 하다, 다이버지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우리가 극한에서 정의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 수월하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도 이제 C점에서 디스컨티뉴이티 하면,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어떤 C가 있는데 C점에서 이렇게 디스컨티뉴이티 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C를 기준으로 커팅해서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는데, A에서 C까지 적분을 해서 타입 2로 특이 적분을 하고, F를 C에서 B까지로 타입 2
타입으로 첫 번째 경우로 적분을 해가지고 그 두 개 값이 컨버전트 하면 두 개 썸으로 a에서 b까지 f of x dx를 정적분을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책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특이적분에 이제 다음과 같은 시어럼이 있는데요. 컴패리즌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비교하면서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 책에서는 이 부분의 비교 판정법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자, 어떤 얘기냐면 F하고 G가 있는데 F가 하고 G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F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 값이 더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제 F of X를 이제 적분을 한 겁니다. 물론 A가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야 되겠죠. A는 A보다 크거나 같은 데 있으니까 상관없겠네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선은 우리가 여기 적분값 A에서 무한대까지 F of X 이 더 큰 함수의 적분값이 이 적분이 이제 컨버전트 하면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 of X의 dx에서 리미트 B를 무한대로 보내는 값이겠죠. 그래서 이 적분이 컨버전트 하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 그 작은 것도 존재를 하고 그 작은 것도 컨버전트 하고 그 작은 것도 똑같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G of X의 dx를 해서 리미트 B를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게 컨버전트 하면 작은 것도 컨버전트 한다라는 게 되고요. 그럼 위에 거에 대우겠죠. 작은 게 다이버전트 하면 큰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이버전트 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오타네요. 이 부분은 뭐로 바뀌어야 되나요? F of X로 바뀌어야 되겠죠. G of X가 다이버전트 하면 더 큰 것도 F도 다이버전트 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F가 G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F는 무한대로 보냈을 때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10이면 10 이상으로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10으로 딱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럼 G도 아무리 커져봤자 어떻게 되나요? 적분을 해봤자 10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한 개념은 이제 입실론 델타하고 이제 상한을 이용하는 건데 이제 상한 이런 상계 하계 이런 용어를 설명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석학이나 이제 수학의 이제 어널리시스 부분에서 커버를 과목에서 커버를 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하기 힘들어서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이 시어럼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상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극한의 입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보다 작은 친구가 있는데 나보다 어떤 양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들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더 많이 들고 있는 친구가 적분을 해보니까 10을 넘을 수 없다 또는 100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도 아무리 적분을 해봤자 그 값을 못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100을 못 넘어가겠죠. 그럼 100 미만에서 놀고 있는 거고 어차피 적분을 하면 항상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그 수렴한 값으로 적분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컨버전트 하게 되는 거고요. 작은 게 발산을 하니까 큰 것도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더 크게 발산을 하겠죠, 당연히. 큰 게 수렴을 하면 첫 번째 A 경우에 대해서 모순이 되니까. 그래서 작은 게 발산하면 큰 것도 발산한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시어럼이 이제 컴패리즌 시어럼이다. 즉 비교 판정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책에서 예제를 하나 보죠. 비교 판정법을 쓴 예제를 이런 예제가 있네요. 책에 인테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의 수렴 여부를 판정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제곱이니까 이런 경우는 앞에 x가 있으면 참 쉽게 적분이 되는데 적분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규분포나 이런 곳에서도 x제곱 타입으로 나오죠. 변형을 하면. 그래서 이게 적분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하면 적분이 가능하고 이 무한대 적분은 폴러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변형을 시키면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폴러 코디네이트를 배우면 미적분학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차후에 이제 미적분학 2를 배울 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수렴 여부만 판정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수렴 여부를 판정할 수 있나요?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더 크게 수렴하는 함수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만약에 x제곱이면 이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알고 있으니까 더 큰 어떤 f 함수를 잡아주면 우리가 이 f가 수렴하는 것만 보여주면 컴패리전 테스트에서 이것도 수렴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이 fx를 어떻게 잡아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2의 마이너스 x 제곱보다 더 크게 어떤 형태로 잡아줄 거니까 익스포넨셜로 잡아줄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보다 더 어떤 형태로 지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적분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만들어주면 좀 편리한가요? 자, 그러면 요 지수가 0에서 무한대까지 어떻게 되는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0에서 무한대까지 이쪽 값이 더 큰 영역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넘겨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x제곱에 넘기면 더하기 어떤 네모 이 타입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느 구간에서 0에서 무한대까지.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x가 0보다 클 때 항상 0보다 크게끔 어떻게 잡아줄 수 있나요? 이쪽이 조금 띄워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잡으면 되나요? 아,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조금 힘들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조금 수월한가요? 음수로 만들어주면서 수렴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x제곱에 여기를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마이너스 x 뭐 이런 타입으로 넣으면 되나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제곱하면 플러스 여기는 4분의 3이니까 항상 0보다 크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알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for all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지금 완전 제곱에서 이렇게 띄어져 있으니까 그래프로 보면 이러니까 여기 2분의 1 여기가 4분의 3 이렇게 했네요. 2분의 1 위치에 여기 4분의 3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자,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적당히 변형해 보면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수를 씌워버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항상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for all x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f 함수 e2-x 플러스 1승에 대한 함수만 적분을 해서 유한으로 나오면 적분값이 이제 컨버전 하면 by using the comparison theorem에 의해서 이것도 적분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적분을 해보죠.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dx는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럴 0에서 b까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dx일 거고요.
이거는 적분을 하면 어떻게 바뀌나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그러면 x는 0에서 b일 거고요.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이걸 빼야 되고 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극한 보내주면 무한대로 보내주면 앞에 거는 0으로 갈 거고요. 뒤에 거는 결국 2로 가겠네요. 그러면 이건 극한이 존재하죠. 컨버전트 to 2로 컨버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by using comparison theorem에 의해서 인테그럴 2의 마이너스 x 제곱의 dx도 컨버전트 하다.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내리면 될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잡았네요. 여기 x를 책에서는 이 부분을 뭐로 잡았냐면 여기 이 부분을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잡았네요. 이건 뭐 똑같겠죠. 넘기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왜냐면 완전 제곱하면 이렇게 바뀌니까. 그렇게 처리하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잡아서 이거 완전 제곱하면 이렇게 되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어느 걸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렴하는 걸로 잡으면 되겠죠. 이 자체가 수렴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또 그 전에 이제 앞에 다양한 이제 트리고노메트릭 서브스티튜션 즉 삼각치환으로 적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유리함수를 이제 부분분수분에 의해서 적분을 하는 형태들, 이런 것들은 책에 이제 다양한 예제로 나와 있고 연습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 치환에 대해서 1번부터 4번까지 타입 4까지 봤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예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이론적으로는 적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좀 더 다양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좀 더 적분을 하는데 좀 더 이해의 깊이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선 7장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뤘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